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를 한번 적분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할 때 앞에 등자 나오는 게 많은데 등 무슨 운동 했을 때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맨 먼저 등속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속 운동, 등속도 운동 두 개를 구분해야지 됩니다. 사실은 속도, 속력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속도는 벡터이고 속력은 스칼라이다 이런 말을 하죠. 속력은 빠르기고 속도는 방향과 빠르기를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등속 운동은 등속력 운동을 간단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운동, 방향은 달라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 직선을 따라가면서 일정한 빠르기로 가는 운동, 등속 원 운동, 원을 따라서 일정한 빠르기로 가는 운동, 이렇게 등속 운동에는 경로와는 관계없이 속력만 일정하면 등속 운동입니다. 그런가 하면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해야지 됩니다.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 일정하면 속도의 방향이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속도의 방향이 일정하면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은 무엇과 같은 운동이냐면 등속 직선 운동과 같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 네,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운동이죠.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고 잘못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에 이미 배웠습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아무 상관이 없죠.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힘과 관계 있죠. 그래서 F는 ma에 의해서 일정한 힘을 받는 운동이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등속도 운동도 사실은 속도가 0인 등가속도 운동의 일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속도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등속도 운동하면 등가속도 운동인지 뻔히 알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 가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직선을 따라 움직이는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우리가 1차원 운동으로 기술할 수가 있는데 1차원 운동이란 뭡니까? 우리 전에 이미 배웠습니다. 좌표 한 개로 물체의 위치가 정해지는 운동이었죠. 그래서 물체의 위치는 X라고 정하면 그 다음에 속도는 그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됐습니다.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 또는 위치는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그러면 가속도가 됐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특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A가 즉 속도를 한 번 시간으로 미분한 거 또는 위치를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하는 것이 안 변하다,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대표하는 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 속도와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기 위해서 먼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속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등가속도 운동의 가속도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근데 A가 일정이죠. A는 안 변한 숫자입니다. 저게 뭡니까? 우리 조금 전에 한 거죠. 이게 1차 미분 방정식이고 이것은 적분으로 풀이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아까 연습한 거 한 번 더 합니다. 네, 똑같이 적분 가능하죠. 그래서 적분 구간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제로에서 t까지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다면 그러면 속도는 어디로 적분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제로일 때의 위치, 속도, 그게 초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t일 때의 속도를 vt라고 하면 저렇게 적분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좌변을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vt 빼기 v0 이렇게 되죠. 우변을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at를 제로에서 t까지 이렇게 한 것이니까 at-제로 그래서 at만 나오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같다고 놓으면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경우에 속도를 구하는 식이 나오는데 그 속도를 구하는 식이 뭐냐면 vt는 at 더하기 v0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이것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구했는데 우리는 적분을 하는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적분을 하는 아주 어려운 방법으로 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미분과 적분을 이해만 하면 이런 것들이 같은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쉽게 풀 수 있는 도구
2를 우리가 가졌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조금 연습하면 이거 가지고 더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속도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위치를,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죠. 네, 이것도 1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이 1차 미분 방정식이 적분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dt를 곱했더니 어때요? 적분이 가능한 형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바로 양변을 적분하면 되겠어요. dt를 곱해가지고 적분 구간을 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좌변을 적분하고 우변을 적분해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t를 적분하니까 2분의 t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 앞에 a가 있으니까 2분의 1 at제곱 더하기 v0t, 여기에 t를 대입한 거에서 빼기 제로를 대입한 걸 빼면 되죠. 자, 제로를 대입한 건 0이니까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위치를 구하는 식을 구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 고등학교에서 잘 아는 겁니까? xt는 2분의 1 at제곱 더하기 v0t 더하기 x0, 이건 바로 등가속도 직선운동식입니다. 자, 여기에 등가속도 직선운동식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그 식 중에서 시간이 안 들어가는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시간이 들어가는 식 2개를 이미 구해놨으니까 두 식으로부터 시간을 소거하면 시간이 안 들어가는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어땠습니까? 처음 식은 이거는 A는 일정, 이건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식이죠. 가속도를 표시한 거죠. 그 다음에 V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알았습니다. 이 V와 X가 시간의 함수로 주어졌으니까 2번 식과 3번 식에서 시간 T를 소거하면 그 얘기는 뭡니까? 2번 식에서 T를 구합니다. T는 어떻게 됩니까? V 빼기 V0 나누기 A 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식의 T자리에 그걸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실 잘 아는 2A x-x0, 이게 간거리죠. 그래서 2배의 가속도 곱하기 간거리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등가속도 운동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공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공식을 한번 이렇게 정리할 것 같으면 등속도 운동에서는 식 3개가 나오고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이렇게 식 4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운동이 있으면 등속도 운동이다 하면 저 처음 세 식을 이용하면 되고, 나중에 등가속도 운동이다, 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라고 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이 식 4개를 이용해서 풀기만 하면 됩니다. 적용하기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에서 앞으로는 문제가 나오면, 역학 문제가 나오면 이놈이 맨 먼저 등가속도 운동인지 아닌지 확인해 봅니다. 등가속도 운동이지만 알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속도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목표는 위치와 속도가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건 어떻습니까?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등속도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t를 0을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등속도 운동이 저절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위로 던졌습니다. 얼마로 던졌냐면 초속도 4m/s로 던졌을 때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시간, 최고점의 높이,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를 구하라. 이 3개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맨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표계를 정해야 됩니다. 좌표계를 정한다는 건 어떤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느냐. 이 경우에는 그냥 연직 방향 좌표 Y 하나면 되니까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한다. 이게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아래를 향하니까 마이너스 G가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9.8m/s 제곱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다음에 초속도는 위로 던지니까 그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V0는 4m/s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등가속도 직선 공식. 먼저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최고점에 도달한 시간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번 이 식을 이용합니다. 최고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시간을 구하면 봤더니 마이너스 a분의
V0인데 마이너스하고 A가 마이너스 9.8이었죠. 그러면 시간이 0.41초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점까지의 높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떤 식을 이용하면 좋냐면 이 식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최고점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V는 제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높이가 바로 뭡니까? y-y 제로입니다. 그래서 최고점의 조건, 최고점까지 높이를 알기 때문에 저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바로 0.82m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를 구하라 라고 하면 역시 이걸 구합니다.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은 뭐가 됩니까? y가 다시 y0일 때입니다. 그래서 y가 y0를 다시 대입할 것 같으면 속도가 두 개가 나오죠. 위로 올라가는 건 던질 때의 속도입니다. 마이너스는 떨어질 때 속도예요. 그래서 던질 때와 속도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4m/s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까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우리가 정했죠. 이거 가지고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좌표계는 우리 마음대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아랫방향을 플러스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답이 달라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랫방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정하면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 플러스 g가 됩니다. 가속도가 9.8, 가속도가 아랫방향 하니까. 단 초속도는 어떻게 되냐? 위로 던졌으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한 거에서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A번은 저기다가 시간을 구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가속도는 플러스고 속도는 초속도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결과는 똑같이 0.41초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점의 조건 마찬가지로 똑같이 집어넣죠. 그러면 이번에는 높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이는 절대값이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y0 마이너스 y를 구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y는 y0를 대입할 것 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V0가 나오는데 이거 두 개 나오는 게 자 아래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했으니까 처음 위로 한 게 마이너스 V0입니다. 떨어질 때는 이제 다시 플러스 V0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자, 뭘 확인하느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준계를 정하는데 내 마음대로 정한다고 그랬죠. 내 마음대로 정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푸는데 편리한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게 편리한 방법입니까? 원점과 좌표축과 좌표축의 플러스 방향을 내가 정하는데 내가 정한 기준계에 맞도록 맨 처음에 물량을 표현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랬죠. 윗방향을 플러스로 하면 가속도가 중력가 속도가 마이너스 g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한 기준계에 맞춰서 하는데 그리고 초기 조건의 위치와 속도 이것도 내가 정한 기준계에 따라서 부호를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자 그렇지만 구하려는 가속도에는 부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속도는 부호를 붙이지 않고 맨 나중에 답으로 나오면 내가 정한 부호 플러스 방향하고 비교해서 가속도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와 부호는 운동방 형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가속도에는 미리 부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른 거 주어진 것에는 내가 정한 기준계에 따라서 부호를 붙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